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언어치료사 서은정입니다. 문제행동지도 언어발달 영역 제9회 말이 늦은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말이 늦은 아이 한두 명쯤은 쉽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 늦은 아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말이 늦은 아이란 또래 아동에 비해 표현하는 어휘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볼 때는 이해하는 측면과 표현하는 측면을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 우리가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과라는 표현 어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여러 가지 사물 중에서 자, 사과를 골라볼까 했을 때 사과를 고른다면 그 아이는 사과라는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 늦은 아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래 아동에 비해서 이러한 표현 어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세까지 50개 미만의 표현 어휘밖에 없고 쭉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두 돌쯤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50개 이상의 표현 어휘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셔야 돼요. 한 두 돌쯤 됐는데 얘가 말을 몇 개 하더라? 이런 거 머릿속으로 한번 세어보셔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어 조합, 즉 두 단어 문장이 아직 나오지 않는 경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말 늦은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표현어의 발달이 또래와 비교했을 때 10%일 미만, 쉽게 말해서 뒤에서부터 10등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마이너스 1SD 미만, 하위 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정도로 현저한 지체를 나타내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 다른 발달 영역에서는 뚜렷한 결함이 없는 경우예요. 만약 다른 발달 영역에서도 결함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장애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3세 이전 혹은 3세 전반까지 나타나는 경우 우리는 말 늦은 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개념을 좀 생각해 보고 가야 해요. 말 늦은 아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말 늦은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뒤늦게 말이 트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말을 시작하는 시기는 좀 늦어서 걱정을 했는데 곧 이러한 현상을 극복을 하면서 또래 아이들과 발을 맞춰 나가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종류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단순 언어 장애예요. 말의 시작과 발달이 늦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개념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셨나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말 늦은 아동은 전체 아동 중에 연구마다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한 18%에서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약 5분의 1 정도죠.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한 35%에서 50% 정도는 뒤늦게 말이 트인다고 해요. 정말 다행히도. 그리고 이 아이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언어 발달 루트를 따라가지만 또 다시 일부는 학령기에 이르러서까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늦은 아동 중에 회복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36개월까지 여전히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학령기에 이르러서까지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모든 영역에서 지체를 보이는 경우 우리는 단순 언어 장애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말늦은 아이가 무조건 단순 언어 장애가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또 회복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단순 언어 장애가 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 늦은 아동 이 그룹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아이가 말이 좀 늦다? 괜찮아, 금방 말 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동 중심의 대화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흥미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1번으로 두시는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언어 치료실에 가면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뽀로로, 로보카, 폴리, 타요. 이런 장난감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말을 틔웁니다. 가끔 제가 청소하면서 그 장난감들 놓고 어휴 너 덕분에 오늘 누구누구가 말 이만큼 하고 갔네 고마워 이런 말도 속으로 혼자 해요. 그만큼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 느린 아이를 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언어적인 걸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직은 말이 트이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제스처예요. 우리 친구들, 아이들 만나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 아니면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나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아주 공손히 하나요? 아니죠. 빠빠 손은 들게 돼요. 빠이빠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라는 언어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스처를 통해서 중간 징검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언어 발달이 좀 더 촉진되는 것이죠. 이 비구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 베이비 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청각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전문가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어때요? 제가 이름이 서은정이니까 은정이 왔니? 잘 왔어? 들어가. 이렇게 말하나요? 어머 우리 은정이 왔구나. 그래 잘 왔어. 어서 들어가자.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좀 웃겨요. 저 선생님 왜 저래? 우리 그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이들이 선생님 말투 같은 음률이 섞여 있는 말에 훨씬 더 집중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저 치료실에서 아이들 만나면 얼마나 웃기게 말하는지 몰라요. 어머니들이 밖에서 들으면서 좀 웃기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이들이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이 말을 했을 때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학술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호들갑스럽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가 말 하나를 했을 때 우리가 호들갑스럽게 어머 우리 은정이 이렇게 말했구나 정말 잘했어 어머 대단하다 사실 너무 호들갑스럽죠? 하지만 이것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훨씬 더 언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한 아동에게 올바르게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뭔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땐 선생님께서 이해하신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때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볼래? 하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게끔 유도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위축되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자, 이번 시간 우리는 말이 늦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지도하셔야 되는지도요. 여기서 하나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 말 늦은 아이는 성인이 어떠한 대화 상대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반에 말이 늦은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의 곁에 서 보세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눈을 반짝이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